사랑하는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선생님과 함께 자, 이슬람 세계 이제 정리하고 갈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어디냐면 서아시아 세계야. 그치? 이 서아시아 세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 바로 우리가 서아시아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서아시아 세계에 엄청난 애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자, 그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이슬람 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슬람교라는 것이 탄생되게 되었는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슬람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바로 6세기가 된다. 그러면 6세기에 이 서아시아 세계를 선생님이 정밀묘사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잘 그리죠? 열나 잘 그리죠?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요 반도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자, 이 반도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아라비아 반도라고. 자, 그런데 이쪽에 갔더니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애들이 하나 있었어. 걔네들이 갔다가 우리 뭐라 그러면 너네 다 알고 있지?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아프리카지. 그치?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야. 헐, 그게 아프리카야? 네,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바로 뭐가 있어요? 지중해죠? 네, 지중해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어디야? 유럽이야. 알았어? 그런데 그 유럽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 걔가 바로 누구냐면 동로마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로마니까 아무래도 로마 출신이잖아. 그 얘네 힘이 센 애 아니면 약한 애. 겁나 초사이언. 얘네 헐크 같은 놈들이에요.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호랑이가 두 마리일 수는 없잖아. 그치? 아무래도 호랑이는 한 마리밖에 있을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힘센 놈들이 있으면 지들끼리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잡아 뜯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죽이고 한 명 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태를 보니까 이쪽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아주 센 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센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착한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이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이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무역을 하는 이쪽 길, 이 길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비단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 비단길이 막혔어. 자, 왜 막혔느냐? 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거대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을 네, 이렇게 뚫고서는 갈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단길 자체가 단절된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 아, 이거 무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비단길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서양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가자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아주 쉽지? 그래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어떨까? 지쳐. 그치? 지치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쉬어야지? 그래서 거기 도시가 바로 어디냐? 메카야. 메카에서 한번 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가지고 그 위에 메디나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메디나에서 한번 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역시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두 개의 도시가 아주 크게 성장하게 돼. 그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메카하고 메디나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카하고 메디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듣보잡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유명한 놈들도 아니었어. 그런데 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지들끼리 막 으르렁거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메카하고 메디나가 겁나 성장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세기에 자,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뭐라고 불렀냐면 자, 비잔티움 제국과 그 다음에 선생님 누구라고 그랬지? 그치,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얘기했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뭐 했다? 엄청나게 다툼을 하고 있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뭐야?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고 있었던 동서무역로지. 이 동서무역로가 무역 길이 어떻게 됐다? 막혔다. 그래서 단절되게 됐다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동서무역로라는 것은 뭐다? 비단길이다. 그래서 비단길이 단절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어. 그 새로운 길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바닷길이지. 이 바닷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성장한 두 개의 도시가 나와. 그 도시가 바로 어디야? 메카와 메디나. 그치?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메카 지역에 그 당시 이 메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야.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무함마드 자체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냐면 누나랑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누나가 연하를 먹여 살리잖아.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함마드보다 약 한 20살 정도 많은 누나, 그러니까 누나라기보다는 또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누나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이 죽은 누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예, 돈이 많아. 그래서 돈 많은 미망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무함마드하고 서로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 메카하고 메디나에서 엄청나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메카에는 누가 있었냐면 귀족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이제 하층민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제 귀족들 같은 경우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원래 눈에 뵈는 게 없어. 그치? 사람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횡포를 부린다라고 한 거지. 그런데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귀족들이 횡포 부리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어. 나오지를 않고서는 거기서 혼자 상심해가지고 막 울고 왜 이렇게 괴롭히지? 하면서 엉엉대고 울고 있는데, 자, 그때 갑자기 이 무함마드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뭐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브리살 아닙니다. 지금 앞에 피디는 지금 가브리살, 큰일 났어. 자, 가브리살이 아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무함마드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책을 딱 주는 거야. 읽어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함마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지은 알라라는 신이 있다는 거지. 코알라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라라는 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알라는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게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딱 어땠냐, 무함마드가 이거다. 이거는 진짜 진리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메카 귀족들의 그 횡포 때문에 어떻게? 네, 그렇죠. 무함마드에 의해서 자, 뭔가 하나가 탄생되게 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슬람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탄생된 배경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책에 아주 짤막짤막하게 나오지만 시험 문제는 굉장히 깊숙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갔으니까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치고 있는 교리가 있어. 자, 이 교리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첫 번째 유일신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숭배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다신교예요. 그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믿고 있는 신이 100가지가 넘어가. 네, 무슨 신을 명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가지 넘는 그 신들을 다 이렇게 절한단 말이야. 그치?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올림푸스 가디언을 보면 올림푸스의 그 12신을 다 이렇게 막 믿지 않습니까? 그죠? 다신교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웬만한 나라들은 다 다신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얘들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건 뭐니? 신이 하나다. 그럼 얘네가 믿고 있는 신이 바로 뭐라고? 알라, 코알라.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믿고 있는 신은 알라 신을 이제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라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야? 잡것들이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우상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상 숭배 자체를 갖다가 금지시키는 그런 얘네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얘네가 아까도 얘기했지.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 라고 알라가 얘기했다 그래.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을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모다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이슬람 세력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뉴스에 많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뭐 같은 거 두르고 그다음에 알카에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발표하잖아요. 누구 잡고 이렇게 총 같은 거 들고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같은 형제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제애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뭐 동성연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시험 문제 1타면서 동시에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 경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도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잖아요. 똑같이 얘도 경전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쿠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쿠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쿠란. 뭐라고요? 쿠란. 네, 짜증나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쿠란입니다. 자, 이 쿠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쿠란에는 뭐 여러 가지의 법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알라가 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알라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지켜서 행한단 말이야.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래서 쿠란은 실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지. 일상생활까지도 다 뭐한다, 지배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깨닫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이슬람교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 그러면 이슬람교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지 일단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이 메카에 있는 귀족들이 끊임없이 이슬람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기본적으로 외치는 게 바로 뭐야? 인간평등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귀족들은 인간평등 생각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높은 놈들이고 그 다음에 하층민들은 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층민이랑 자기랑 이제 똑같은 인간이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아주 돌아버리죠. 그쵸? 그래가지고 하층민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하층민들을 더 탄압하고 더 괴롭히는 그런 악질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마음씨 착한 무함마드가 착하기 때문에 또 울기 시작했어. 그러면 하층민들한테 가자, 나가자 우리가. 그러면서 막 갔어. 그래서 메카의 귀족들이 탄압을 하니까 어디로 막 갔냐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 메디나로 갔어요. 되게 멀리 가진 않아. 어디로 갔냐면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메디나로 이주했던 이 사건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이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해지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해지라. 그것이 율동을 좀 하면 좋아요. 자, 그것이 뭐라고? 해지라. 네,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해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해지라라는 사건은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이슬람교한테는 좋았던 사건이야. 왜 그러냐면 이 메디나가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해. 사실은 원래 메카가 더 잘 살았었거든. 그런데 이 메카를 누르고 메디나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이 메디나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메디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 네, 전투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어. 왜? 좋은 무기를 많이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엄청나게 향상돼. 그래서 아예 이 메디나를 갖다가 무함마드가 점령했어요. 근데 점령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먹어버리게 되냐면 메카까지도 가서 복수를 해주고 왔어. 여기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예 아라비아 반도 자체가 통일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가 미친 듯이 전파됐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해지라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토낀단 말이야. 도망간단 말이지. 그럼 도망갈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도망가진 않잖아요. 아하하 이렇게 웃으면 도망가진 않잖아. 그러나 우리가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죠? 네, 뉴뉴 하면서 울면서 막 우리가 도망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거를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아예 점령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해지라 사건이 뭐가 되느냐? 이슬람력의 기원이 된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슬람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슬람 달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이슬람 달력의 그 처음이 해지라부터 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똑같냐면,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고종 1년, 그다음에 고종 2년 이렇게 들어봤지. 그러니까 고종 시대, 고종이라는 임금이 정치를 하고부터 1년, 2년 이렇게 세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는 해지라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해지라 1년, 해지라 2년, 해지라 3년 이런 식으로 잰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센다는 거야. 알았어?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자,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었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무함마드는 아주 그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무함마드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무함마드 왜 죽었을까요? 늙어서. 자, 늙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럼 무함마드 말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봐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도자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칼리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칼리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슬람 세계로 얘기를 했을 때 이슬람족들의 일종의 뭐냐면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뭐의 지도자일까?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의 지도자야. 그치? 그런데 동시에 무슨 지도자냐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정치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왕 같은 놈이 누구라는 거야? 칼리프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의 칼리프는 누구니? 무함마드지.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보면 알겠지만 무함마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얘네들한테 있어서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이 칼리프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정치와 종교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 칼리프가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전통 칼리프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지? 겁나 쳐 외우세요. 알았죠? 그런데 이 전통 칼리프 시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칼리프라는 사람을 갖다가 자 누가 칼리프가 되면 좋을까요?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뽑았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해서 선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칼리프를 합의해서 선출했던 시기. 이게 바로 뭐다? 전통 칼리프 시대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고. 그런데 이 전통 칼리프 시대 하면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때는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자 너희들 있잖아. 지금 이슬람 애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 자,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영토를 많이 가졌으니까 아무래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런 사람들 갖다 우린 뭐라는 피정복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정복민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용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피정복민한테 잘해준다는 거야, 못해준다는 거야. 아주 겁나 잘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잘해주냐면 그 피정복민들이, 정복민들이 믿고 있는 어떤 이제 종교라든가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되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도 정복당한 적이 있었죠. 네,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니폰, 그쵸? 일본한테 우리가 네, 그쵸? 앞에 있는 PD님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 앞에 있는 PD님 자꾸 네, 그쵸? 일본에 대해서 막 그렇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았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못 사용하게 했었죠. 짜증나게, 그죠? 그래서 그 일본말 아주 거지 같은 일본말, 네, 그거 사용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막 바꾸게 했잖아.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 뭘로 바꿀까요? 뭐 코난 이런 걸로 바꾸는 거고, 앞에 있는 PD님은 바꿀 필요가 없네. 도라에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우리들의 그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런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종교나 문화 이걸 갖다 우리는 고유의 종교나 그런 문화들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인정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줬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관용정책이다. 그래서 전통 칼리프 시대에는 관용정책이에요. 그래서 전통 칼리프 시대에는 계속해서 칼리프를 어떻게 한다고? 뽑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 한 명 뽑았어. 자, 그리고 또 뽑았어. 그리고 또 뽑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뽑았어. 그런데 네 번째 칼리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칼리프가 딱 죽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 귀족 가문 중에서 어떤 가문이 있었냐면 바로 네, 우마이야라는 그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마이야 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칼리프가 살해당했으니까 그 다음 칼리프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가 나왔는데 얘들은 하도 힘이 세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원래 칼리프는 무조건 합의해서 뽑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기 시작했던 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마이야 할 때 우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소우 그냥 말마해서 이런 소 개돼지 같은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하면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 칼리프를 자기네 가족끼리 뭐 하기 시작했어? 세습했다. 그러니까 겁나게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나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최대의 영토를 어떻게 했다? 확장했다.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했냐면 저쪽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이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베리아 반도 다 아는데 이베리아 반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려주면 너희들 다 알지? 다 알 거야. 근데 이베리아 반도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이쪽에 에스파냐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포르투갈이 있어. 그래서 에스파냐 포르투갈까지 얘네가 침범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에 가면 교회가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약간 여러분들 그 이슬람교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지. 그럼 왜 그러냐면 우마이야 왕조 때 얘네가 먹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얘네가 먹었었다. 그래서 이슬람 최대 영토로 확장했던 게 바로 누구다? 우마이야 왕조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우마이야는 뭐라 그랬어? 소, 말, 돼지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족을 차별해요. 그래서 민족 차별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랍인들. 그래서 아랍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라비아야.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해 보세요. 아라비아 이렇게 되죠. 그죠? 아라비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듯이 아라비아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이야. 그래서 아랍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랍인만 짱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빡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민족차별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차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만약에 개종을 해. 내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도 세금 감면을 못 받아요. 알았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민족차별 정책을 펼쳤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도 저쪽에서 어떤 왕조가 하나 나타나서 이 정말 대단했던 우마이야 왕조도 망하게 돼. 그 왕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아바스 왕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아바스 왕조 하면은 딱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란 말이야. 아바스, 아빠 같은 왕조다. 네, 이렇게 아바 같은 왕조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얘들은 착한 애들이라는 거 나쁜 애들인가? 굉장히 얘들 착한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적으로 아바스 왕조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앞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던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시켜 버렸어. 그래서 민족 차별 정책 자체를 아예 어떻게 했냐면 얘들을 폐지시켰다. 이 폐지시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개종을 해. 그래서 개종을 하면 세금을 다시 감면시켜줬어. 그런데 세금만 감면시켜주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뭐 관리를 시켜준 거나 아니면은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네, 우리 친구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군대 가고 싶다면은 보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민족차별 정책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 아바스 왕조하면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사실 아바스도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 더 동쪽으로 가면 더 얘네도 만만치 않게 셌던 애들이 하나 있어. 걔네들은 바로 뭐냐면 네, 지금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거 뭐죠? 네, 닭을 흉내낸 건데 당나라. 누구죠? 당나라야. 그래서 당나라가 좀 힘이 셌었어. 그래가지고 당나라하고 자 아바스 왕조하고 한번 붙었단 말이야. 그 전투를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탈라스 전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탈라스, 베탈라스, 탈라스야. 그래서 당과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전투를 펼쳤는데 여기서 누가 승리했냐면 누가 승리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들 당하고 아바스 중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둘 다 세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정답은 아바스가 승리했어. 그지?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교과서 살짝 보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바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얘네가 비단길을 장악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비단길을 만든 애들이 누구예요? 네, 중국에서 비단길을 만들었잖아. 그지? 근데 이 비단길을 누가 장악했냐면 아바스가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시험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바스의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바그다드야. 너네 들어봤지? 이 바그다드가 어떤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는 동서무역을 연결해주는 동서무역 자체가 엄청나게 활발한 왕조다. 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발달된 곳은 어디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아바스 왕조 이렇게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선 왕조가 하나 있어. 자, 그 왕조가 바로 누구냐면 후우마이야 왕조야. 후우마이야 왕조. 자, 이 후우마이야 왕조 뭐냐면 잠깐 설명해 주는데 얘네는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애들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잠깐 설명해 주면 후우마이야 왕조는 여기서 선생님이 우마이야 왕조를 얘기했지.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겁나 토꼈어. 어디까지 토꼈냐면 자기네가 식민지로 먹은 이베리아 반도까지 토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슬람 왕조를 하나 세운 거야.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이탄해서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후우마이야 왕조는 한 가지만 기억해. 자, 어디다가 세웠느냐? 이베리아 반도에다가 세운 게 바로 뭐다? 후우마이야 왕조다. 요거까지만 딱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잠깐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교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전통 칼리프 시대. 전통 칼리프 시대는, 관용 정책을 펼쳤어. 자, 그러다가, 자,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선생님이 소, 돼지, 말 같은 놈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여러 가지 나쁜 짓거리, 민족 차별 정책 이런 거 펼쳤죠. 자, 그 다음에 아빠 같은 왕조, 아바스 왕조지. 그래서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민족 차별 정책이 폐지됐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조까지 이어진다는 거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거냐면 이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쭉 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슬람교가 왜 퍼지게 되는지 알아? 이슬람 상인들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을 많이 뿌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종교 믿으면 나도 돈 좀 생기겠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거야. 네, 이래야지 돈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슬람교가 쫙 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슬람교는 왜 퍼지게 되었느냐? 동서무역이 어떻게 되게 되면서 활발하면서 자, 누구에 의해서 이슬람 상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아주 다양한 지역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주고 가면 요 시험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랍인들이야. 아랍인들. 기본적으로 아랍인보다도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언어라는 거야. 아랍어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뭐냐면 이슬람교야. 그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이슬람 세력들 자체가 다른 나라의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래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여. 그걸 갖다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부르니? 국제적 문화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들은 국제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 특히 여러분들 인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낸 개념 중에서 무슨 개념이 있니? 영의 개념이 있지. 영의 개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얘네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스타일의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얘네가 어떻게 했다? 완성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완성했다.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완성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학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뭐 천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묶어서 우린 뭐라 그러냐면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화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니네 얘네가 화학이 발달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그 알코올 같은 거 있잖아요. 알코올 니네가 많이 들어봤던 뭐 알칼리 이런 말 들어봤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 시간에 듣는 말들인데 지금 사회 시간에 겁나 짓거리고 있어요. 알코올, 알칼리 이런 것들이 다 얘네가 발견한 거야. 거기다 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래도 상인들이다 보니까 돈에 굉장히 빠져 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 그 당시에 돈의 개념 중에 뭐가 있지? 금이 있지. 그래서 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 금을 만들 수 있니 없니? 금은 못 만들어. 그치? 네, 금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만약 피디님이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 그만둬야죠. 회사 그만둘 거야. 그리고 뭐 할 거예요? 금 만들러 가야죠. 하지만 금을 만들 수 없잖아요. 회사 계속 다녀야죠. 네, 그거는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본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연금술이야. 그래서 이 연금술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얘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리학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성지 순례를 한단 말이야. 얘네의 성지가 바로 어디야? 메카하고 메디나지. 그러니까 메카하고 메디나의 성지를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지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문학이 발달했는데 얘네 문학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어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문학작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나이트클럽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아라비안 나이트 있죠. 앞에 있는 PD님 춤 되게 잘 추는데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 잠깐 나와보세요. 진짜 애들이 원해요. 잠깐 나오세요, 피디님. 아,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피디님을 굉장히 원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도라에몽 피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워낙 몸무게 한 6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육중에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어요. 자, 본인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네, 왔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친구들 보시면서 아라비안 나이트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춤을 춰보세요. 시작! 네, 네. 좀 더 강렬하게. 네, 강렬하게. 네. 좀 더 확실히, 좀 섹시하게. 네, 섹시하게. 네. 뭐, 아니, 섹시하게 하면 어디가. 네. 네, 전혀 섹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바로 쫓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그런 문학 제품이 나오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는 기회가 된다면 네 봐도 좋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를 다른 말로 우리가 천일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밤중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날 밤 동안 그러니까 천일 동안 그 밤 동안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왜 야하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고. 봐주라는 얘기들 꼭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떠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이라든가 또는 뭐 법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 근데 얘네가 뭐 신학이나 법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이유는 그냥 한 가지야. 그 당시에 뭐야? 네, 그렇죠. 쿠란을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쿠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신학, 법학,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것까지도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요. 지금 이렇게 또 3단원 정리하고 갔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진상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인데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황당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빠꽁시대 그 질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딩 친구 여러분들 화이팅!